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랜만이죠. 다시 유튜브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멤버십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 일정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월요일은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라서 휴장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뭐 파월 연설이 있는데, 사실 지금 파월 연설이 막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서 맨날 했던 이야기 또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에 근원 내구재 수주는 경기 지표 중 하나고, 뭐 어느 정도 중요성 갖는데 뭐 엄청나게 중요한 국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11시, 화요일 저녁 11시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도 경기 지표 중에 하나고요. 수요일 뭐 별거 없습니다. 목요일은 늘 그런 것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 실업했으니까 수당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지난 FOMC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늦게 회의록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FOMC가 예전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 트럼프가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끝나는 시장이라서, FOMC에서 뭐가 나와도 트럼프가 또 갑자기 뭐라고 짓거리면 바로 시장은 반응하죠. 그리고 금요일날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PCE,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 자, 페드가 CPI보다 이 PCE를 보고 금리를 어떻게 내릴지 오를지,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PMI 몇 개 나오고 미시건대 소비 심리자 지수 몇 개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무난한 편입니다. 금요일날 PCE 정도가 나오는 거 빼고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은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28일 새벽에 발표가 실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포스도 있죠. CRM. 그 다음에 29일 다음날 마벨이 나오는데, 뭐 마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가장 큰 기업이, AI의 선두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주다. 그래서 이번 주 최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뭐다?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보시면 여러분 봐봐. 왜 이렇게 달라? 보시면 5월 28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EPS 주당 순위 earning per share잖아. 그죠? 예측이 0.89래요. 응? 얘네 0.89로 봤다는 거야. 그 다음 매출은 43.12 빌리언이 나올 거라고 봤대. 몇 가지 다 됐어.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위스퍼 넘버라는 게 있어요. 위스퍼, 속삭이다. 지네끼리 뭐 이렇게 귀에 대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위스퍼거든요. 자, 실제로 여러분 월스트리트가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EPS는요 0.73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나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지들끼리 속삭일 때는 0.75 정도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대요. 되게 웃기죠? 이러면 굳이 실적 발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발표하는 거랑 실제로 속내를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근데 보통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 위스퍼 넘버가 더 높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린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볼 때 위스퍼 넘버를 넘기냐 못 넘기냐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건 investing.com 어플이거든요. 0.899 위스퍼 0.75 너무 차이가 너무 큰데 왜 그런지는 저도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가야 될 게 뭐야? 위스퍼 넘버를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0.73 말했지. 근데 0.74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월가 있는 매니저들은 이거 애매하네. 0.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단 높은데 위스퍼보다는 조금 낮네. 홀드할까? 이 정도 되는 거야. 근데 0.76이 나왔어. 그럼 위스퍼 넘버보다 더 크네? 그러면 아마 애들이 바로 사기 시작하겠죠. 물론 여러분 실적 발표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EPS, 매출, 그 다음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CEO나 CFO가 나와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하지만 일단 위스퍼 넘버를 보는 게 실적 볼 때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이트는 엔비디아 포캐스트 프라이스 타겟인데, 여러분 애널리스트, 엔비디아를 다루는 애널리스트들이 40개의 레이팅 평가가 있다는 건데요. 34명이 사라 그랬고 5명은 그냥 들고 있어. 뭐 살 것까지는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있어. 한 명은 팔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40개 레이팅을 평균을 내보니까 164달러가 지금 타겟 프라이스, 언제? 12month forecast니까 뭐야? 1년 뒤에 40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오퍼링 했어. 근데 그게 1년 뒤에 164달러 정도 돼 있을 것 같아 라고 봤다는 겁니다. 제일 높은 건 어디야? 200달러까지 봤다는 거고, 제일 낮은 놈은 아마 얘겠지? 팔라는 놈? 100달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정보들, 위스퍼 넘버랑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보이나, 요런 사이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공부하시고 싶고 매일매일 설명해 드리려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라. 제가 영상은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2개 올리지만 우리 멤버십은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이런 거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돈 벌고 싶으시면 멤버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트럼프 정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를 팔고 싶은데 미국 정부가 팔지 못하게 막고 있죠. 보시면 회계 연도 기준 엔비디아 매출의 13%가 중국 시장이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래 뭘 팔았었어? H20이라는 반도체, H100, B100가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반도체보다 좀 구린 H20, H100이 주력이었는데 지금 B 시리즈, 블랙웰 시리즈 넘어갔지만 숫자가 작잖아. 구린 거야. 하나가 11,000달러, 더럽게 비쌌죠? 구린 건데도 이렇게 비쌌던 거야. 근데 이번에 팔 거는 여러분 지금 거보다 조금 싼 거를 팔 거라는 거야. 그게 얼마짜리냐면 개당 6,500에서 8,000달러 정도 한다는 거야. 그쵸? 아니, 구린데도 더럽게 비싸, 그죠? 요 정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미국이 봤을 때, 야, 이 새끼들 H20이라는 구린 걸 줬는데, 딥시크 기억나시죠? 딥시크라는 좋은 걸 만들어서 갖고 왔네? 이 새끼들 H20 갖고도 잘 만드네? 야, 엔비디아, 너 H20도 넘기지 마. 이것보다 구린 거 넘겨. 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용 저가 블랙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싼 거 중국으로 싸고 구린 거 팔 거야. 왜? 우리는 엔비디아 중국향 매출 13%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오시면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안 갖고 왔어. 트럼프가 중동 돌면서 아랍에서 뭐래요? 다 반도체 사겠다고 난리치죠? 그죠? 그 다음 또 오늘 보니까 오라클 기업 그 CEO 나이 많은데 젊은 여자 사귀는 걸 유명하잖아. 앨리슨, 그 사람 오라클에서도 산대. 다들 엔비디아 반도체 사겠다고 난리야.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AI로 반도체 사야 된다고 난리야. 그런 걸 여러분 뭐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AI를 진행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합니까? Sovereign AI라고 합니다. Sovereign 스펠링 맞는 것 같습니다. Sovereign AI까지 나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AI 하려고 죄다 엔비디아 반도체 나 좀 줘 난리 한다고. 그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수요는 여전히 좋다고. 너무 좋아요. 자, 주가는 뭘 했어요? EPS 곱하기 PER이야. 수요가 좋다는 건 뭐야?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거지. 주당 순이익, earning per share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 PER이 뭐야? 그대로 가만히만 있긴 해도 주식 가격 오른다는 거야. 자, PER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물가가 좋아야 되겠죠. 물가가 낮아지는 게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PCE가 낮게 나와주면 PER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도 좋아지면 EPS도 좋고요. 결국 뭐야?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지금 사야 돼? 아니야, 그것도 다른 문제야. 제가 좀 이따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행인 건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습니다. Back to spending 24/7 at work. 자, 7일 24시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일주 동안 7일 동안 24시간 at work 하겠대. 그리고 잠자는데 어디서? 컨퍼런스와 서버와 팩토리 방에서. 그러니까 뭐야? 나 다시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겠다고 X에서 밝힌 거죠. X, 테슬라, 스타쉽 다 열심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주가 반등 나왔지만 조심해야 돼. 왜? 자꾸 지금 무슨 기사 나와요? EU에서 BYD 중국 자동차가 잘 팔려서 테슬라가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날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대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저기 설치고 다녀서 띠꺼워서 그랬다고 하죠. 왜? 트럼프 정부가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저 일론 머스크 저 옆에 붙어갖고 뭐 하는 거야? 띠꺼워. 테슬라 사기 싫어. 이런 게 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또 마찬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여기저기 설치고 다녔습니다. 나 얘 지지해. 얘 뽑지 마. 막 이런 거 올렸단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뭐 쟤 왜 내정 간섭해? 니네 나라는 신경 써. 라고 하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심해진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도지사적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에서 일하다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 이제 거의 나왔다 보면 됩니다. 방금 이 X 트윗을 보면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 가서 별로 비용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업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 둘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진짜 드뭅니다. 왜냐면 둘이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야. 둘 다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급의 천재도 도지를 실패하는 거 보면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게 아예 다른 사고방식이거든.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 기업은 왜 존재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존재해. 그쵸? 정부, 퍼블릭 섹터는 왜 존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초점이 돈 버는 것이냐 서비스 제공이냐 이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 하더라도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 특히 효율을 따지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가면 답답하겠죠.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토지에서 실패했다. 정부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 그냥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야. 아, 정치인들이랑 일하기 진짜 싫다. 짜증난다. 그냥 닥치고 테슬라, X, 스타쉽, 스페이스X 여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돌아왔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중요하냐. 요즘 여러분 옵티머스 막 춤추는 거 나오던데 그쵸? 옵티머스 로봇이 잘 돼야 되고요. 첫 번째 아마 이거 세일즈 많이 하고 있어. 그 다음 중요한 거 뭐야? FSD죠. 뭐 프랑스에서도 테스트했다. 여기서 테스트했다. 뭐 EU에서 FSD가 얼마나 잘 되냐가 중요합니다. FSD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인데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 여러분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핸드폰 들고 있는 거나 차 사고 있으면 업데이트를 그냥 하면 버튼 하나 눌러서 결제하면요 여러분 FSD가 갑자기 안 되던 차가 업데이트 누르고 사면 FSD가 됩니다. 자 FSD는요 여러분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적 비용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주고 샀어. 그럼 1000만원 중에 거의 900만원 정도가 테슬라에게 흑자로 잡혀요. 여러분 뭘 팔아야지 90% 이익을 남기겠어요? FSD밖에 없습니다. 왜? FSD는 여러분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정보를 엄청나게 자율주행 정보, 영상 정보들을 다 쌓아놨어요. 어디에? 도지 컴퓨터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미 다 쌓아놨고 분석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다 해놨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테슬라가 BYD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FSD 한마디로 자율주행밖에 없습니다. 왜요? 중국 애들이 싸게 잘 만들어요. 제조업 자체는요 여러분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까지요? 네. 심지어 같은 테슬라 Y도 텍사스에서 만들었냐 상하이에서 만들었냐 상하이에서 만든 게 여러분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조업은요 중국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 싸고 잘 만듭니다. 얘네는 그냥 손으로 이게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하죠. 왜냐면 제조업 한지도 얘네들 몇십 년 됐어. 미국은 여러분 안 한지 여러분 미국 자동차 못 만들기 유명하죠. 안 한지 꽤 됐고요. 이런 말하면 뭐 친중인이 뭐니 하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가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다? FSD 자율주행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에 또 뭐가 달려있어요? 로봇 택시 인간 없이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택시 있죠? 이 두 개 다 FSD 기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 FSD가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나오냐가 핵심이다. 그게 테슬라의 주가와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시 여기는 지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관심 지표라고 봐야겠네. 제가 여러분 만들어 놓은 인베스팅 관심 목록입니다. 전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금리, 채권 금리 가장 핵심이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자, 그 중에서도 벤치마크로 불리는 10년치 금리. 여러분 일부러 제가 한 달치, 5년치 갖고 왔습니다. 한 달 내내 올랐네요. 5월 초부터. 그죠? 3주 내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죠, 여러분. 5년치를 볼까? 5년이면 뭐야? 20년도 포함이네? 20년에 뭐 있었어?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때 돈이 개 많이 풀려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게 언제야? 22년이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금리 보면 어때요? 22년 수준까지 와 있죠? 그쵸? 이 마지막 조금 올라간 게 뭐야? 지금 이거죠?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10년째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어. 자, 10년째 금리 여러분 못 따라가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장기 성장률 따라가죠. 그쵸? 그러면 미국이 장기 성장률이 올라갈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나?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쵸? 두 번째 뭘 따라갑니까? 물가 따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기준금리 다 따라가니까 채권금리들은 다. 자, 그럼 왜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높아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뭐 하는데? 관세 매기고 있거든. 관세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관세를 매기면 관세를 예를 들어 중국 거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 누가 내주는 줄 아세요? 중국이 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수입업자가 냅니다. 미국인이 냅니다. 그럼 이 수입업자는 둘 중 하나겠죠? 야 우리 관세 내되니까 중국 너네 좀 싸게 내. 같이 우리 관세 부담하자 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자기만 부담하는 경우. 또 세 번째 그냥 수입을 안 해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시장에 비싸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내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22년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오르고 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특히 언제? 지금 최근에 오른 것들은 조금 이 정도는 오바 같은데 왜냐면 이제 슬슬 중국은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이 슬슬 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 채권이 더 튀는 게 보이면 트럼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관세 막 못 매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좀 이제 고장난 지표야 하는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 여러분 4월 최할 때 4까지 갔습니다. 4 코로나 때 몇? 3 코로나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4월에 엄청나게 공포에 질렸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공포와 탐욕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이 4 찍었을 때가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반등 나왔죠. 나스닥 그래프랑 여러분 공포와 탐욕 지수 그래프 보시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이렇게. 꽤나 정확한 지표였죠. 얘 보면 어때요? 75 아직 못 돼서 여기서 쭉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50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0, 40 정도까지. 자, 그래서 제가 보는 네 관점은 어떤데? 전 반등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타이밍 아니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꽤나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를 샀어요. 저희 추천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 오랜만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언제 설명드린다? 멤버십에서 설명드린다. 저는요 금리가 지금 굉장히 오바해서 살짝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금을 들어갔습니다. 금까지 둘 다 3배짜리 ETF로 들어갔고요. 우리 컨셉에 맞게 금과 채권 ETF 3배짜리 즉 뭐예요? TMF 그리고 영국장에서는 3골이라고 하죠. 3골, 3골 3GOL 미국장에서는 SHIN이죠. SHNY 요거 두 개를 들어갔습니다. 결국 곧 있을 FOMC나 PC도 별로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PC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안 중요해요? 여러분 CPI 발표가 나면서
어느 정도 PCE 예측할 때 CPI랑 PCE는 여러분 거의 방향이 똑같아요. 구성 품목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CPI가 나오면 PCE를 추측할 때, 예측할 때 수치들을 바꿔서 예측합니다. 그래서 PCE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 다음 첫 번째, 저는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조정받을 거로 꽤 받을 거라 보는데, 언제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28일까지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또 갑자기 오바해서 막 EU랑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영상이 다 있다, 옛날 거 봐봐. 제가 뭐라 했냐면요, 올해 상반기는요 트럼프발 악재를 소화하는 시기고요, 하반기는 트럼프발 호재를 반영한 시기. 뭐? 감세, 규제 철폐. 그래, 이 사람은 원래는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걸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그대로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상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던 것처럼 전 여전히 잘 맞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잘 맞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전 제 자신을 더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게 지금 뭐야? 다시 첫 번째, 뭐? 지금 고점이다, 들어갈 때 아니다잉. 그 다음 두 번째, 뭐? 저희는 저번 주에 TMF 채권 ETF 3배짜리, 그리고 또 뭐 들어갔다? 골드 들어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뭐 SOX이나 뭐 이제 빅테크 기업 3배짜리 ETF FNGU인데 지금 없어졌죠. GA로 없어졌죠. 일단 버릴게. 빅테크 ETF나 반도체 ETF는 지금 거의 단기 고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이런 얘기를 더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해드립니다. 자, 저의 슬픈 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금 골드랑 TMF로 좀 벌고 있어요. 그래서 팔면 이것보다 올라갑니다. 이거 같은 거구나. 얘는 좀 잘했죠. 얘는 1억짜리 계좌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으면 10%밖에 안 했죠. 그래서 평균 내보면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6억 정도 하는 계좌인데, 둘 다 지금 벌고 있는 거 팔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10% 정도 하고 있다. 개빡셌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골드랑 TMF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오르네? 스타코인 너무 잘하네? 그러면 멤버십에 연락을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했는데도 마이너스면 멤버십비 환불해드립니다. 사기꾼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7일 체험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보시면서 이놈 잘하나 못하나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들어왔는데 앞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워커였습니다.